돈 없이도 황금 같은 노후를 누리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미 은퇴를 했거나 앞둔 분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돈이 아니라 그로 인해 느끼는 마음의 불안과 외로움입니다. 불안은 삶의 질을 무너뜨리고 외로움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은퇴 이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스스로를 돌보는 태도에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돈에 얽매이지 않고도 어떻게 삶의 가치를 높이고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분명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며 가장 흔히 듣는 말은 돈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만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한 마음이 가라앉지 않으면 행복은 멀게만 느껴지고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으면 삶의 의미는 점점 사라집니다. 반면 돈이 부족하더라도 마음의 평화와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면 삶은 훨씬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물질에서 오지 않습니다.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분들이 놀랄 것입니다. 재정적 준비 없이도 안정감과 평화를 찾는 삶의 방식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알지 못하거나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잃기 쉬운 것은 경제적 여유가 아니라 삶의 균형입니다. 균형이 무너지면 행복은 멀어지고 자신감은 점점 사라집니다. 반대로 균형을 되찾으면 돈이 없어도 삶은 충분히 빛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비결을 나누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경제적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도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담겨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균형과 겸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돈보다 귀한 것이 겸손한 태도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행복도가 가장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 겸손이었습니다. 돈이 많은데 불행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성공이나 과거 경험을 내세우려 합니다.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반대로 돈이 적어도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합니다. 이런 겸손한 태도가 좋은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가 행복을 가져옵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노인복지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겸손한 태도를 가진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3배 더 많은 친구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알되 굳이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삶이 불안정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균형을 잃는 데 있습니다. 균형이 무너지면 건강도, 관계도, 마음가짐도 모두 흔들리기 쉽습니다. 겸손은 이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성취와 경험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강해질 수 있지만 이런 태도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고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73세 김정남 어르신은 은퇴 전 대기업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임원의 자리까지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동네 모임에 참여하며 자연스럽게 자신의 경력을 이야기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처음에는 대단하시네요 라며 감탄하던 이웃들도 그의 무용담에 점점 시큰둥해졌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웃은 모임에서 그 얘긴 지난주에도 들은 것 같은데요? 라고 농담 아닌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김정남 어르신은 이 상황이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정도 성과라면 당연히 사람들이 존경할 줄 알았는데 왜 다들 이렇게 피하는 걸까? 고민하던 그는 아내의 조언을 듣고 큰 결심을 했습니다. 성공 얘기만 하지 말고 그 성공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얘기해 보세요. 사람들이 당신의 인간적인 면을 더 알고 싶어 할지도 몰라요. 그날 이후 김정남 어르신은 모임에서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는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자신의 실수담을 꺼냈습니다. 사실 임원 시절
이런 대형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신제품을 개발하던 당시 시장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회사가 큰 손해를 본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 실수로 인해 직원들에게 미안했던 점과 스스로 얼마나 큰 교훈을 얻었는지 진솔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방에 있던 모든 사람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그의 이야기에 흥미를 보이지 않던 젊은 이웃조차 그의 경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에는 사람들이 다가와 그런 실수를 극복하고 성공하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용기를 얻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며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김정남 어르신은 더 이상 자신의 성공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성공 뒤에 있었던 실패와 배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단순히 성공한 사람이 아닌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기억되었고, 그의 진솔함은 동네의 분위기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만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더군요. 하지만 제 실수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얻은 깨달음을 이야기하니 관계도 달라지고 제 삶도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이번엔 파주의 한 마을회관에서 일어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혼자 사는 김명자 할머니는 30년간 대학 교수로 일하셨습니다. 마을회관에 오실 때마다 내가 교수였을 때는 이랬다 저랬다 말씀하셨죠. 처음에는 아무도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회관에 오시는 분들은 하나둘 자리를 피했고 말수도 줄였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더 외로워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회관 구석에서 혼자 앉아 계시다가 농부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고추는 북쪽으로 심어야 해. 그래야 햇빛을 골고루 받지.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저분은 책에서도 배울 수 없는 귀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날부터 할머니는 조용히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된 반찬가게 할머니의 장아찌 비법, 평생 고물상을 하신 할아버지의 재활용 지혜, 시장에서 과일 장사하는 할머니의 과일 고르는 법까지. 한 달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메모장을 보시던 분들이 우리 이야기를 이렇게 소중히 적어두시네 하며 감동하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마을 어르신들이 먼저 할머니를 찾아와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3달이 지난 지금 김명자 할머니의 메모장은 마을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해 하십니다. 대학 교수 시절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요. 매일매일 새로운 걸 배우거든요.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고 굳이 드러내지 않는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지적하기보다 장점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행동은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또한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타인에게 신뢰를 주고 자신에게는 더 큰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반대로 자신의 업적을 과도하게 강조하면 오히려 단점이 부각되고 존중받기 어려워집니다. 균형 잡힌 삶은 건강과 관계, 그리고 마음가짐에 모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2번째는 노후의 행복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돈이 부족해도 행복한 노후 생활의 핵심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돈이 많아도 혼자 사는 노인의 우울증 발병률은 함께 사는 노인보다 4배나 높았습니다. 반대로 수입이 적어도 주 3회 이상 이웃과 교류하는 노인은 우울증 발병률이 85% 낮았습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로워도 주변과의 유대가 끊어진다면 공허함과 외로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가족, 친구, 이웃과의 유대감은 단순한 대화를 넘어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삶의 의미를 더합니다. 박영자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1세의 박영자님 은퇴 후 10년 동안 홀로 지내며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독립한 지 오래고 주변 친구들과도 점점 연락이 끊기다 보니 혼자 있는 시간이 자연스레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고요함이 편안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로움이 그녀의 삶을 서서히 잠식해 갔습니다.
특히 생일이나 명절처럼 사람들이 모이는 날이면 자신만 소외된 것 같은 기분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서랍 속에서 오래된 다이어리를 발견했습니다. 빛바랜 종이 위에는 그녀가 30년 전 자주 만나던 친구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친했던 친구 정영희의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도 이 번호가 맞을까? 갑작스러운 연락을 불편해하지 않을까? 이런저런 걱정이 떠올랐지만 박영자님은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영희의 목소리는 조금 낯설었지만 그 따뜻함만은 여전했습니다. 영자야? 진짜 너야? 어쩐 일이야? 처음엔 서로의 안부를 묻는 간단한 대화로 시작했지만 추억을 떠올릴수록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밝아졌습니다. 함께 했던 여행, 자녀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은 순식간에 2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주 전화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안부 전화에서 시작된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희가 우리 오랜만에 여행 한번 가보는 거 어때? 라고 제안했습니다. 박영자님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친구의 진심 어린 제안에 용기를 내어 여행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떠난 여행은 박영자님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푸른 바다 앞에서 찍은 사진,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며 깔깔 웃던 순간들, 그리고 늦은 밤 서로의 삶을 나누며 웃고 울던 시간들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공허함을 따뜻한 온기로 채워주었습니다. 그 여행 이후 박영자님은 정영희뿐만 아니라 여행지에서 만난 새로운 사람들과도 관계를 이어가며 더 넓은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박영자님은 말합니다. 처음엔 단순히 옛 친구에게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이었는데 그게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관계는 가만히 있으면 끊기기 마련이에요. 용기를 내어 손을 내미는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지금 박영자님은 정영희와 함께 정기적으로 모임에 나가며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다시 풍요롭게 만들어줬어요. 외롭다고 느낄수록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부산 해운대 복지관의 행복한 탁구 교실에서 만난 박영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40년간 모은 퇴직금 5억을 사기로 날렸습니다. 3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6개월 동안 방문도 열지 않고 살았습니다. 우울증으로 매일 병원에 다니던 할아버지에게 보건소 간호사가 한마디 했습니다. 할아버지, 복지관 탁구교실 한번 가보시겠어요? 공 줍는 일이라도 도와주세요. 처음 2달은 탁구대 옆 의자에만 앉아 계셨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탁구공만 주워서 건네주는 게 전부였죠. 그러던 어느 날 옆자리에 항상 앉던 김만세 할아버지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저도 10년 전에 아들 사업 때문에 집도 날리고 아내도 잃었어요. 하지만 봐요.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살잖아요. 그날부터 박 할아버지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 처음으로 탁구 라켓을 잡았습니다. 2달 뒤 복지관 탁구대회에서 4강까지 올랐습니다. 석 달 뒤 복지관 탁구교실 반장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아침 6시면 눈이 떠져요. 탁구장 문 여는 시간이 기다려지거든요. 매일 15명의 친구들과 웃고 떠들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돈은 없어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더 놀라운 변화도 있었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혈압약이 절반으로 줄었고 우울증 약은 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탁구를 치면서 알게 된 친구들이 제 인생의 보험이 되어줬어요. 돈이 없어도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더 기대됩니다. 얼마 전부터는 복지관에 처음 오는 분들을 위해 친구 만들기 교실도 시작하셨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녀는 독립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점점 줄어들며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대화와 교류의 기회가 사라지곤 합니다. 하지만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교류하는 시간은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하고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풍요를 가져다 줍니다. 친구와의 사소한 대화나 함께하는 식사, 서로를 응원하는 태도는 노년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반대로 관계 단절은 마음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우울감과 외로움을 키울 수 있습니다. 물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사람들과의 소통은 공허함을 줄이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노후에는 새로운 관계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것만으로도 즐거움과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역 모임이나 취미 활동, 봉사 활동 등에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연결을 찾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삶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꾸준히 관계를 이어가려는 노력은 노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행복한 노후는 결국 사람들과의 진정성 있는 유대에서 시작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쌓이면 외로움이 되고 그 외로움은 삶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작은 용기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면 그 손길이 당신의 삶을 다시 활기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관계는 그 어떤 재산보다 값지고 노후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사랑하는 태도는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과 몸을 돌보는 데는 무심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노후의 행복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서울대학교 노인복지연구소의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은퇴 후 가장 힘든 것은 돈이 아닌 자신감 상실이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만남복지관의 이기쁨 할머니는 특별한 비결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다 제 탓인 것 같았어요. 젊었을 때 돈을 더 모아둘 걸, 공부를 더 할 걸. 후회뿐이었죠. 매일 거울을 보며 한숨만 쉬던 이 할머니는 어느 날 복지관 선생님께 조언을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보며 칭찬 한마디씩 하세요. 그리고 하루에 한 가지씩 자신을 위한 선물을 하세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매일 실천했습니다. 오늘도 일찍 일어났네요. 잘했어요. 오늘은 산책 30분 했네요. 대단해요. 점심엔 좋아하는 팥빙수를 사 먹고 저녁엔 10분이라도 음악을 들으며 쉬었습니다. 변화는 금방 찾아왔습니다. 3개월 만에 얼굴 표정이 밝아졌고 걸음걸이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침이 기다려져요. 오늘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생각하는 게 즐거워요. 의사가 처방한 불면증 약도 끊었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사랑을 실천하는 노인은 병원 방문이 60% 감소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매일 스스로를 칭찬하고 작은 선물을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자기 연민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잃어버린 기회를 되새기며 자신을 탓하거나 후회하는 마음은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삶의 활력을 앗아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사랑을 실천하는 또 다른 감동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김종태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종태 씨는 72세. 그는 평생 은행원으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직장에서 자신이 더 높은 직급까지 오르지 못한 과거를 곱씹으며 후회에 빠지곤 했습니다. 내가 그때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그 말을 되뇌며 그는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퇴직 후 늘 시간이 많아졌지만 그 시간은 온전히 후회의 무게로 채워졌습니다. 가족들도 그의 상태를 눈치챘지만 조심스러워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녀 지은이가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던 종태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은행 다니실 때 정말 멋지셨다면서요? 엄마가 할아버지가 회사에서 제일 믿음직한 분이었다고 하던데요. 그랬지. 근데 할아버지가 더 잘했으면 지금쯤 집도 더 크고 멋졌을 텐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는 할아버지가 최고인데. 지은이의 이 말은 종태 씨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손녀가 보는 건
그의 실패나 후회가 아니라 지금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살아온 시간을 부정하는 건 내 가족과 나 자신에게 예의가 아니야. 앞으로는 나를 위해 더 살아보자. 다음 날 아침 그는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공기를 마시고 걷기만 했지만 걸음걸음마다 스스로에게 한마디씩 건넸습니다. 잘해왔어, 김종태. 후회할 필요 없어. 이 작은 행동이 점점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스스로를 격려하며 걷다 보니 얼굴도 한결 밝아지고 주위 사람들과도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를 지켜보던 아내가 복지관 봉사활동을 제안했습니다. 당신 은행에서 일하던 경험 살려서 무료 상담 봉사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복지관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금융 지식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퇴직금으로 투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상담자에게 친절히 방법을 알려주고 나니 그의 마음속엔 작은 성취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몇 주 뒤 그는 복지관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진 경험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이 깨달음은 그의 삶을 다시 활기차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김종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를 내려놓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하지만 제가 후회 속에 갇혀 있을 때도 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제 현재를 사랑하고 있었더라고요.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고 내가 잘해왔다는 걸 인정하니까 삶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그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걷는 것은 물론 복지관 봉사를 통해 새로운 도전과 보람을 찾으며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깊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쳐 더 따뜻하고 진솔한 유대를 형성하게 합니다. 또한 자기 사랑은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보험공단 연구에 따르면 자기 사랑을 실천하는 노인은 병원 방문 횟수가 줄어들고 심리적 안정과 신체적 회복이 빨라진다고 합니다. 과거의 후회나 자기 비난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의 나를 인정하고 돌보는 것. 이 작은 실천이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 연민을 극복하고 스스로를 아껴주는 삶이야말로 노년의 행복을 가장 확실하게 실현하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당신 자신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 변화가 내일 당신의 삶을 크게 바꿀 것입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삶의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폭이 좁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녀는 독립하고 친구들과의 만남은 줄어들며 사회적 역할에서도 물러나게 되면서 관계 단절의 위험이 커집니다. 하지만 관계를 유지하고 새롭게 형성하는 노력은 노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는 데는 망설임과 두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오랜 시간 익숙했던 환경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색함을 극복하고 관계를 통해 얻는 만족은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복지관이나 지역 모임에서 공통된 관심사를 기반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미를 나누는 동호회, 자원봉사활동, 소규모 학습 모임 등은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소통은 안정감과 소속감을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안정감을 얻고 소속감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는 심리적 안정뿐만 아니라 정서적 풍요를 가져다 줍니다. 김선옥 할머니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4세의 김선옥 할머니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녀들도 독립하면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 TV를 틀어놓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지만 점점 삶의 의미를 느끼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복지관에서 열리는 그림 동호회 모집 포스터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내 나이에 무슨 그림이야라며 망설였지만 남은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는 마음에 참가를 결심했습니다. 첫날은 어색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화실에서 만난 동료들과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는 이렇게 물감을 섞어보는 게 재밌었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기분이 참 좋네요. 할머니의 한마디에 주변 사람들도 자신들의 추억과 이야기를 나누며 화실은 금세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몇 달 뒤 김선옥 할머니는 동료들과 함께 소규모 전시회를 열었고 그날 이후 할머니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혼자 있던 시간이 많아 공허했는데 이제는 내일이 기대돼요.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 삶에 활기를 가져다 줬어요. 또 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중원노인복지관에서 시작된 황금친구 프로젝트 이야기입니다. 매일 TV만 보다가 잠드는 생활이 지겨웠어요. 문명희 할머니의 1년 전 모습입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 살았지만 대화는 하루 5분도 안 됐습니다. 손주들은 스마트폰만 보고 며느리와는 어색하기만 했죠. 우연히 복지관 게시판에서 본 글귀가 인생을 바꿨습니다. 새로운 친구 한 명은 수명을 3년 늘려준다. 반신반의하며 복지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말 한마디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꽃꽂이 수업에서 만난 박순희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저도 처음엔 다리가 떨렸어요. 이제는 매일이 기다려지는데요. 꽃꽂이반, 노래반, 요리반으로 활동이 늘어났습니다. 6개월 만에 친한 친구가 12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집에 있는 시간이 아까워요. 복지관 문 여는 시간만 기다린답니다. 더 특별한 변화도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배운 요리를 며느리에게 알려주면서 대화가 늘었고 손주들은 할머니의 꽃꽂이 작품을 SNS에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그대로인데 삶이 180도 달라졌어요.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지난달부터는 복지관에 처음 오는 분들의 안내를 도와주는 친구 맺기 도우미가 되었습니다. 나이 들어 새로운 친구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첫 발걸음이 어려운 거죠. 누군가 손 잡아주면 됩니다. 매일 조금씩 대화를 시도하거나 모임에 참여하며 새로운 만남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소통은 외로움을 줄이고 삶에 새로운 의미를 더해줍니다. 노후의 행복은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노년을 더욱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5번째는 새로운 시작과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는 태도입니다.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영역에 발을 들이는 일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바로 그 낯설미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새로운 시도를 포기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정체된 삶 속에 머물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76%가 하루 대화 시간 30분 미만입니다. 특히 독거노인은 85%가 일주일에 한 번도 대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구의 행복마을 작은 도서관의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루라도 화장 안 하고는 못 살았는데 퇴직하고 나니 거울 보는 일이 무서워졌어요. 35년간 은행 창구에서 근무했던 송영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 화장하고 머리 단정히하고 정장 입고 출근하던 일과가 사라졌습니다. 옷장은 먼지가 쌓였고 화장품은 서랍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창문 밖에서 들리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더 외롭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편말을 봤죠. 그림책 읽어주실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습니다. 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5살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백설공주 읽어주세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날은 아이 둘이었습니다. 일주일 뒤엔 5명이 됐고 한 달 뒤엔 15명의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할머니가 표정으로 읽어주시니까 책이 살아나요. 할머니 목소리가 우리 할머니 같아요.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구경을 오기 시작했고 이제는 매주 수요일마다 실버 독서 모임이 열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화장부터 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달라 보여요. 눈이 반짝이나 봐요. 대구시 노인복지과에서 표창장도 받았습니다. 세대를 이어주는 그림책 할머니라는 타이틀로요. 퇴직금으로 뭘 살까 고민했는데 이제 알았어요.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요. 내일도 저를 기다리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요. 송 할머니의 도서관은 이제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중입니다. 매주 새로운 어르신이 찾아오고 새로운 웃음이 피어납니다. 이정희 할머니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국제노인영화제는 매년 특별한 관객들과 감독들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올해 주인공으로 떠오른 한 사람, 78세 이정희 할머니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정희 할머니는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평범한 어르신이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자녀들도 독립한 뒤 그녀의 일상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TV 앞에 앉아 시간을 보내며 자주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내 삶에도 아직 의미가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배포한 전단지를 보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노인 영화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당신의 삶을 이야기로 만들어 보세요. 내 이야기를 영화로? 라는 생각에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어린 시절 영화를 좋아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참가를 신청했습니다. 영화 제작은 쉽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낯설었고 어떤 이야기를 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영화 워크숍에서 그녀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가슴속에 담아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시장에서 좌판을 열며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날들, 남편과 함께 지리산 자락에서 보냈던 따뜻한 순간들, 그리고 홀로 남아 맞이한 고독한 날들까지. 그때는 그냥 지나간 일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떠올려 보니 제 인생이 꽤 멋졌더라고요. 그녀는 손으로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주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촬영에 나섰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옛 시장 골목을 걸으며 그 시절을 떠올렸고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의 장소들을 담아냈습니다. 몇 개월 뒤 그녀의 영화 지리산의 추억은 서울국제노인영화제에서 상영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영화제에 참석한 관객들 앞에서 직접 무대에 올라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이 영화는 제가 살아온 인생의 조각들을 모은 것입니다. 비록 평범한 삶이었지만 제가 사랑했던 모든 순간들을 담았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관객 중에는 같은 세대의 노인들도 있었고 손을 꼭 잡은 젊은 커플도 보였습니다. 당신의 이야기에 울었어요. 제 할머니가 생각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찾아와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정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영화제에 나가고 나서야 알았어요. 제 삶도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었다는 걸요. 지금 이정희 할머니는 지역 복지관에서 영화 제작 워크숍을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로 활동 중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면 삶이 훨씬 달라질 거예요. 이 영화제는 단순히 영화를 상영하는 자리가 아니라 노년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관객들에게는 세대를 넘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선사하고 참가자들에게는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할머니처럼 많은 노인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며 잊었던 삶의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나이도 특별한 기술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용기입니다. 이정희 할머니가 그랬듯이 누구든 새로운 도전 앞에 한 걸음 내디딘다면 삶의 새로운 장이 펼쳐질 것입니다. 6번째는 건강과 감정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건강은 나이가 들수록 삶의 중심이 됩니다. 젊을 때는 피로나 질병이 금세 회복되었지만 노년에는 작은 건강 문제도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과도한 음주, 불규칙한 식사, 무리한 활동은 신체의 회복력을 떨어뜨리고 정서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새로운 감정 해소법을 찾은
70세의 이영자 할머니는 오랜 사회생활을 마친 후 예상치 못한 무기력함에 빠졌습니다. 집안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하루 종일 TV를 켜놓은 채 시간을 흘려보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내 인생이 무의미해지는 게 아닐까? 라는 불안감이 커져가던 어느 날 지역 복지관에서 열린 요가 수업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 나이에 요가를 배운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라는 회의적인 마음이 들었지만 무기력한 삶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첫 수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경직된 몸은 동작을 따라가기 어려웠고 근육은 금세 뻐근해졌습니다. 하지만 강사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숨을 들이쉬며 내 안의 불안을 받아들이고 내쉬며 그것을 떠나보내세요. 처음에는 단순한 형식적인 말처럼 들렸지만 호흡에 집중하며 동작을 따라하던 중 점차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가 매트 위에서 반복되는 호흡은 그녀를 긴장과 불안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요가는 이영자 할머니의 일상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매주 수업에 참석하며 몸이 유연해지는 것을 느꼈고 작은 성취감이 그녀의 자신감을 회복시켰습니다. 무엇보다 요가가 끝난 뒤 이어지는 차 한 잔의 시간은 그녀에게 새로운 활력을 안겨주었습니다. 또래 어르신들과의 대화를 통해 소소한 일상 속에서 다시금 따뜻한 유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가는 단순히 몸만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마음도 함께 움직이고 있었어요.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오랜만에 사람 냄새가 나는 하루를 보내는 기분이 들었죠. 현재 이영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요가 매트를 펼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제는 제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게 느껴져요. 요가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제 삶의 방식을 바꿔줬습니다. 숨 하나하나에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클라이밍으로 해소한 어르신 사례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72세 노영근 할아버지는 가족들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한 깊은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암벽 등반을 즐기며 정상에 섰을 때 느꼈던 짜릿한 성취감은 그에게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일과 가정에 몰두하며 등반과는 멀어졌고 장비는 창고 한쪽에 먼지가 쌓인 채 방치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문화센터 게시판에서 실내 클라이밍 초보자 클래스 모집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때 즐겼던 기억이 스치며 마음이 흔들렸지만 곧 자신을 타일렀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클라이밍이야? 관절도 예전 같지 않은데? 하지만 손주의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할아버지, 예전에 산 타던 얘기 듣고 너무 멋있었어요. 나중에 할아버지랑 같이 암벽 타보고 싶어요. 그는 용기를 내어 클래스를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에서 그는 초급자용 벽 앞에 섰지만 오래된 기억을 되살리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경직된 몸은 말을 듣지 않았고 벽의 중간도 오르지 못한 채 땀범벅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열정을 다시 느껴보자. 한 번 더 도전하며 벽을 오를 때마다 몸은 조금씩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몇 주 뒤 그는 마침내 정상까지 올랐습니다. 마지막 그립을 잡고 몸을 밀어 올리던 순간 젊은 시절의 성취감이 다시금 되살아났습니다. 비록 산은 아니었지만 그 벽 위에서의 경험은 그의 삶에 새로운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현재 노영근 할아버지는 매주 클라이밍 수업에 참여하며 동호회원들과 코스를 함께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철학을 이렇게 말합니다. 도전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그 작은 발걸음이 인생을 바꿉니다. 건강과 감정의 조화를 위한 첫걸음. 건강은 몸과 마음 모두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무거워지고 이는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립니다. 반대로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단, 충분한 수면은 신체뿐 아니라 마음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아침에 가벼운 스트레칭, 저녁에 산책 같은 소소한 습관 하나가 마음의 평화를 만들어줍니다. 감정 관리 역시 중요합니다. 노년에는 외로움, 불안, 스트레스 등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며 다루는 법을 배우면 내면의 안정과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과 안정된 마음은 서로를 보완하며 노년의 삶을 더욱 충만하게 만듭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통해 몸과 마음을 돌보는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그 변화가 당신의 삶에 놀라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7번째는 삶의 가치와 시간 활용입니다. 삶의 가치는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며 이를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이 삶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짓게 됩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수명이 평균 7.2년 더 길었습니다. 경기도 용인 장미 아파트 경로당의 김밥 할머니 이순덕 씨의 이야기입니다.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시계 초침 소리가 가슴을 쿵쿵 울리더라고요. 아침 드라마부터 저녁 뉴스까지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있었죠. 40년간 운영하던 분식집을 접은 뒤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달력을 넘기는 손이 떨릴 정도로 무기력했다고 합니다. 복도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교하는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배가 고프다며 투정 부리는 아이들 모습에서 문득 제 분식집 앞에서 줄 서던 학생들이 생각났어요. 그날 밤 오래된 앨범을 펼쳤습니다. 분식집 앞에서 찍은 사진들, 손님들과 찍은 사진들. 40년간 만들었던 김밥 맛은 아직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파트 게시판에 쪽지를 붙였습니다. 할머니와 함께하는 맛있는 김밥 교실. 40년 경력의 분식집 할머니가 알려드립니다. 첫날 호기심 어린 눈빛의 초등학생 둘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유튜브에서 본 것처럼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 김밥 마는 법을 가르치며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어머, 네 손이 참 예쁘구나. 자, 이렇게 돌돌 마는 거야. 일주일 뒤 아이들이 친구들을 데려왔습니다. 한 달 뒤엔 15명의 아이들이 모였고 2달 뒤엔 입소문을 듣고 엄마들도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만든 김밥을 들고 활짝 웃을 때 제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40년 분식집 할 때도 몰랐던 행복이었죠. 특별한 변화도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만든 김밥으로 어려운 분들 도와주면 어때요? 매주 수요일 경로당은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할머니와 아이들이 함께 만든 김밥이 독거노인 가정의 도시락이 되어 전달됩니다. 돈은 적게 벌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부자인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제는 달력 넘기는 게 기다려져요. 다음 주엔 어떤 아이들이 올까?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설렘이 가득해요. 지난주엔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구청에서 나온 직원이었죠. 세대를 잇는 사랑의 김밥 교실이라는 상패를 받았습니다.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74세 우영민 할아버지는 어느 날 문득 자신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늘 시간이 부족할 줄 알았는데 정작 시간이 넘쳐나면서도 하루하루가 허전하기만 했습니다. 아침에는 대충 식사를 때우고 그저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심을 먹고는 동네를 어슬렁거리며 걷다가 집으로 돌아와 다시 TV 앞에 앉는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 뉴스를 읽던 중 우연히 시니어 코딩 클래스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코딩? 젊은이들이나 하는 최첨단 기술을 배울 수 있을까? 그의 머릿속엔 수많은 의문과 함께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은행에서 일하며 엑셀이나 간단한 데이터 입력을 하며 컴퓨터를 사용했었지만 지금은 키보드조차 서툴렀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스쳤고 그렇게 그는 컴퓨터의 전원을 켜보았습니다. 비밀번호조차 생각나지 않아 한참을 씨름했지만 결국 코딩 클래스에 등록했습니다. 첫날 할아버지는 낯선 공간과 익숙하지 않은 장비들 사이에서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강사의 첫 질문은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신가요? 였는데 그는 쑥스러운 웃음만 지었습니다. 키보드를 치는 것도 서툴고
마우스를 움직이는 손은 자꾸만 떨렸습니다. 첫 과제는 헬로우 월드라는 문장을 출력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이었지만 화면에 에러 메시지가 뜨자 당황한 그는 강사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봐요. 하지만 강사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실수도 배우는 과정의 일부예요.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다시 해보죠. 그의 말에 조금씩 자신감을 얻은 할아버지는 수업 후에도 남아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그는 작은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구나. 화면에 뜬 결과를 보며 그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몇 달 뒤 할아버지는 단순히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배운 것을 활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동네 어린이들에게 코딩을 가르치는 무료 워크숍을 열기로 한 것입니다. 첫 워크숍 날 할아버지는 긴장된 마음으로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도 게임 만들 수 있어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에 그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도 게임을 만들어 본 적은 없지만 같이 도전해 보자꾸나. 그날 이후 그는 아이들과 함께 간단한 게임을 만들며 새로운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이들에게 배우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질문과 호기심이 저를 더 발전하게 만들어요. 그는 자신이 생각지도 못했던 영역에서 큰 기쁨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영민 할아버지는 매주 워크숍에서 아이들과 코딩을 즐기고 그 외 시간에는 자신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찾으니 하루하루가 기대돼요. 나이가 많아도 배울 수 있는 게 이렇게 많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앞으로 또 어떤 걸 도전할 수 있을지 설렙니다. 우영민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새로운 배움과 도전이 삶의 의미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의 용기 있는 첫걸음이 매일을 더 특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돈 없이도 황금 같은 노후를 살아가는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겸손한 태도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파주마을회관의 김명자 할머니,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건강을 되찾은 부산의 박영수 할아버지,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운 수원의 이기쁨 할머니, 성남시 중원노인복지관에서 새로운 삶을 찾은 문명희 할머니, 노인영화제로 인생 2막을 연 인천의 이정희 할머니, 클라이밍으로 건강을 되찾은 광주의 김순자 할머니, 그리고 김밥으로 세대를 잇는 용인의 이정숙 할머니까지 이분들의 공통점은 돈이 아닌 마음의 풍요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 행복한 노후의 핵심 요소는 물질적 풍요가 아닌 관계의 풍요였습니다. 삶의 가치는 나이나 환경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그 안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새로운 도전과 배움, 그리고 사람들과의 연결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에 더 큰 의미와 행복을 부여합니다. 현재의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작은 실천이 쌓일 때 우리의 하루와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할 방법을 찾으세요. 새로운 배움, 따뜻한 연결, 그리고 스스로를 위한 도전이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댓글에 끝까지 봤어요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도전과 변화의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따뜻한 하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영상을 공유하며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